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녹음 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달 딱 중순까지 100일 동안 1일 1영상 올리기를 끝내고 서울에 하루의 힘 프로젝트 축하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만 영상 안 올리고 쉬자 했는데 너무 많이 쉬었네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서 챙겨보고 영화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잘 쉬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작년에 나온 책 김창옥 교수님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를 보다가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 1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년 전쯤이네요. 저는 그때 당시 딸을 키우는 중에 내 안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내 자신을 돌보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알려진 내면아이 상처 치유에 대해 알게 되어서 한 번은 코칭 프로그램을 1박 2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거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는데 조별로 짝을 이뤄서 내 자신에 대해, 과거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이 제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 씨는 웃음 중독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여쭤보니 대략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만 웃고 있더래요. 아니, 여기에 왔다는 건 분명 상처가 있다는 걸 건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웃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며 바치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음 중독이며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모습이 겉으로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계속 웃고 있었는지도 사실 잘 인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웃음 중독이란 단어를 쓰며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날 얼마나 안다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경솔하게 그런 말씀 하세요. 듣기 거북해요란 의사도 표현을 못하고 시간은 흐르고 1박 2일 동안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를 끄집어내 분노를 풀어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며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면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그분의 말이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 때론 깊이 들어가 돌아보고 울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늘어났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돌이켜보니 제가 척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도 여느 집처럼 편안하고 순탄했을 때도 있고 불화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분명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나는 사랑만 받고 큰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다 괜찮은 척, 나는 행복한 척, 나는 밝은 척, 척척척을 하며 지내온 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고 혼자만 있고 싶고 숨고 싶은 이런 성향 또한 나야. 꼭 웃지 않아도 돼.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무표정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네 감정에 솔직해져란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내 자신의 고유함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밝고 소란스럽고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게 있으면 흥분해서 수다스러워지는 것도 나고 어쩔 땐 다 귀찮고 조용히 숨고만 싶고 땅속으로 꺼질 듯이 침묵하고 싶은 것도 나야. 다 나지. 다 나야. 그걸 인정해주고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억지로 부대끼지 않고 편안한 내가 되어갔습니다. 조용할 때도 시끄럽고 깨방정스러울 때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힘들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싶어 그때 전 내면화의 상처 치유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제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주셨고 그 덕에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 밝은 척 하거나 더 깊은 척 하거나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거나 그러고는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얼어버린 어른 아이가 된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때렸을 때 아, 아파 하는 반응이면 되는데 안 아파, 나 안 죽었어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을 땐 아파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정호승 시인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무난하게 살아온 삶이 어찌 부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늘이 있는 나를, 상처를 간직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교수님도 가족끼리의 슬픔, 안타까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신 거죠. 시간이 지나 이젠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슬픔은 여전히 같은 모양을 하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가족 안에 통로를 만드는 게 좋은데 교수님은 그 통로가 없어서 가면을 쓰는 방식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집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분위기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감추려고만 해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감정에 눌리고 싶지 않아 계속 텐션을 올린 겁니다. 밝은 척, 센 척, 다 아는 척.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풍선을 든 광대처럼 입에 빨간색을 칠하고 사람들을 대한 겁니다. 변장으로 자신을 감추어서. 그런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그런 상태로 본인 자신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그냥 분위기의 흐름대로 내 느낌대로 흘러가게 두세요. 분위기가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두고 안 되는 시기를 조급하게 받아들이지도 말고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처럼 차갑게 압도하는 삶의 스산함을 조급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늘 여름일 수는 없고 삶은 사계절로 되어 있어 늘 겨울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갑자기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분명 곧 봄이 올 겁니다. 혹한 끝에 찾아온 봄이 더 반갑습니다. 겨울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까지 김창호 교수님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함께 했습니다. 제 경험담에 교수님의 글에서 건드려지는 게 있으시다면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의 웃음이 억지 웃음인지, 난 사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태인데 괜찮은 척 용 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를요. 오랜만에 녹음하기까지 텀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자주 영상으로 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